안녕하세요. 송사리 교수입니다. 모름지기 남자는 5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 두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나요? 예, 책 많이 읽으십시오. 오늘 감동 있는 책, 감동 있는 사연. 지독한 아픔 끝에 찾은 삶의 의미. 감사. 최수연 씨의 사연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나는 누구보다도 씩씩한 학생이었습니다. 운동도 곧잘했기 때문에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심한 두통 탓에 음식도 먹는 대로 개원했어요. 증상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찾아가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와 팔다리의 신경을 관장하는 척수에 염증이 생겨서 몸에 마비가 오고 감각을 잃어가는 병이었습니다. 병만은 순식간에 내 몸을 덮쳤지요. 이마의 세로 3cm를 제외하고 모든 신경이 마비됐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한쪽 시력도 모든 청력도 잃어갔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된 사례가 없다며 평생 걷지 못하고 누워서 지낼 거라고 했지만 의사들도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침대에 일어나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로 뛸 수 있다는 게 그토록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긴 후로는 단축 마라톤 대회에도 나가고 인생을 가치 있게 쓰고 싶어서 해외 봉사활동도 떠났습니다. 집 앞을 산책한다든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더없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한 번만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감사히 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했건만 갑작스러운 병에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2011년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 결과 암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위암 말기를 비롯해 곳곳에 전이된 암이 길어야 7개월을 살 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가락까지 퍼진 암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맞고서야 겨우 5분간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딸이 아프다고 하면 걱정을 해주거나 쉬게 해주는 게 정상인데 엄마는 나에게 괜찮다고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면 나에게도 똑같이 들게 했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 먹자마자 다 토하면 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야기하셨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내가 정말 괜찮냐고.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도 딱 죽고 싶었어. 네가 아플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서.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어떤 때는 아픈 너를 데리고 병원에 갈 차비조차 없었으니까. 엄마는 이어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병을 막을 힘이 없는데 그렇다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현실. 병원에서 검사하면 이것도 수술해야 하고
저것도 절단해야 한다는데 결국엔 살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다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곧 죽을 딸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살아있다고, 더 건강하게 살 거라고 믿는 것밖에 없었다고. 엄마의 말은 한동안 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았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리고 엄마 말처럼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앞으로도 살 거야. 처음에는 배에 차오르는 복수를 빼는 것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복수를 빼며 만난 환자들이 유명을 달리해 점점 주는 걸 보니 복수를 빼는 것마저도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복수를 빼는 시간마저 기다려졌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내 가까이 있었지만 결국 나를 덮치지 못했고 2014년 5월 9일에 후유증만 남긴 채 암은 하나도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 주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은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이다. 라이피콥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병치를 하기 전에는 일상적인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어떤 것에도 감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매사에 불만투성이라 매일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척수염이 발병했을 때 영문도 모르고 시작된 심한 두통과 구토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고 신체 마비로 1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신경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알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다는 것, 목이 마를 때 스스로 물을 따라 마실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등등이 새삼스레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굳어있던 발가락이 다시 움직였을 때와 내 머리카락이 볼을 간지럽게 하는 게 느껴졌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를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이었는데 아침에 핸드폰을 놓고 나와서 하루 종일 벨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이상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갑을 두고 나왔고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한동안 기억이 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TV를 켤 수도, 핸드폰을 할 수도, 글씨를 읽을 수도 없어서 정말 바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함께 있는 엄마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꼬마 최수연은 엄마가 주방에 가면 따라가고 씻으러 욕실에 가도 따라가고 엄마밖에 모르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도 누구와 연락할 수도 없는 상태로 3개월을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기억상실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핸드폰과 노트북 사용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확인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고 나면 다시 기억이 지워지곤 했어요. 옆에 누워있는 엄마가 너무 낯설어서 눈도 못 마주치는 시간이 반복됐어요. 기억을 잃고 난 뒤 5개월 만에 첫 외출을 했습니다. 밖을 나서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만 보고 살던 세상과는 또 달랐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당황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나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저랑 어떻게 아는 사이였는지,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함께 찍은 사진이나 기억했으면 하는 추억이 있다면 이 번호로 보내주세요. 만나는 사람에겐 이렇게 말을 건네고 만나지 않았지만 폰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억을 잃는다는 건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기억을 잃는 나 스스로 참 미웠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냈습니다. 그 사람의 일을 할 때 행복한 모습은 그 사람의 깊이가 묻어있다. 존 밀러의 말입니다.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나는 되풀이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고 지냈다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기억을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기억을 잃으며 지내다 보니 그런 삶이 어느새 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 삶을 다시 규정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매일 새로운 시간을 선물 받고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 새로운 일들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나가면 다시 기억나지 않으니 가장 행복하게 보내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금씩 발을 떼어 집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낯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잊혀질 준비를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잊혀지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오늘 만난 시간이 사라진다 해도 나와 마주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상쾌한 과일은 감사다. 메난 드로스의 말입니다. 지금은 기억을 잃지 않고 산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더 좋은 것이 작년 3월에 오빠가 결혼하면서 생긴 가족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새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매일 기억을 잃던 중이라 새언니를 만날 때마다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언니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더욱 감사한 건 새로 태어난 조카를 기억하고 조카와의 영상통화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날마다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을 잃어보고 알게 된 게 있다면 기억과 상관없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와 행복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사로 향하게 하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 가야 할 곳이 생겼어요. 올해 내게 가장 큰 이슈는 직장을 다닌다. 바로 이겁니다. 10대 끝부터 20대 전부를 병상에서 보낸 나에게는 출근이라는 기회가 없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이 회사를 향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낸 것이 나로서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물론 내 몸은 여전히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날도 있고 늦은 시간까지 밀린 업무를 끝내느라 퇴근을 제때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 근무 시간 내내 밀려오는 통증에 고통할 때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업무를 해내고 나를 기다리는 직장에 가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나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삶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배웠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됐으며 누구를 만나든지 최선을 다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느끼는 감사는 아마도 모든 게 불가능했던 시간을 보내며 배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의사의 절망적인 한마디에 깊은 물속으로 잠수했다가도 엄마의 사랑에 헤엄쳐 나오고 기억하지 못해도 만남 자체가 헛수고가 아니라 말해주던 사람들 덕분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 건강하기만 했다면 내게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툴툴대며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따금 새로운 고통을 느낍니다. 얼마만큼의 고통이 더 찾아왔다 갈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나는 이로 인해 또다시 감사의 조건을 찾을 겁니다. 그래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고통 없이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휴지가 물에 닿으면 순식간에 젖듯이 부족하지만 이 글을 읽으며 독자들이 감사에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겪으며 배우는 감사는 꽤나 아픕니다. 모두 아프지 않고 감사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호랑이를 만들었냐고 신께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지 않는 것에 감사라. 인도의 속담인데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최수연 씨는 고통을 통해서 감사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한 정말 위대한 발견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삶의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감사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